강남 부자들 한국 탈출 러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초고율의 상속 증여세에 자산가들이 한국을 이탈하고요. 미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세부담이 낮은 국가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민 계획을 세웠다면 단순히 자산 이전만으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국의 한 경제신문지의 기사입니다. 60대 한 자산가의 사례를 들면서 시작하는데요. 60대 자산가 A씨는 최근 국내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자녀들이 거주하는 미국으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라고 하면서요. A씨는 자산 규모 200억 원대의 중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장과 강남의 아파트 등 5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자산을 자녀에게 이제는 은퇴하면서 물려줄 생각을 했는데 따져보니 상속세만 단순 계산을 했을 때 115억 원을 내야 한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정리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또 최근 이 비상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사회적인 불안, 정치 불안으로 인해 투자 계획마저 차질이 빚어지자 이제는 가야겠다, 해외로 떠나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A씨의 사례와 같이 이 국내 자산가들이 지나치게 높은 상속 증여세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이유들 탓에 탈한국에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보유 자산을 전부 처분하고 상속 증여세가 낮은 해외 지역으로의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2025년이요. 이 상속 증여세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세법 개정안이 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죠. 부결이 됐고요. 또 최근의 정치 불안에서 이 투자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자 자산가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커진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인 건데요. 이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이민 상담업체 대표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산가들이 과도한 상속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 자산을 다 처분하고 해외로 떠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비상 계엄에 더해 이 상속 증여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는 등 정치 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을 떠나서 해외 이민하려고 하는 그런 자산가들의 상담 요청이 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유가 뭔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초고율의 상속 증여세 탓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인데요. 이거는 이 OECD 국가 중에 일본이 55%인데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99년도 때 이 45%에서 50%로 상향이 되고요. 그 뒤로는 거의 25년째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기업들의 지분에 대한 상속에서 최대 주주 할증까지 적용이 되면 이 세율은 50%가 아니라 60%까지로 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 이러한 이 상속 증여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게 시대착오적이다라는 그런 이유로 세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24년이었었죠. 작년 정기국회에서요. 관련 법이 부결됐죠. 그래서 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반 개개인들을 놓고 보면 이 부부 합산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15억 원까지는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이요. 아마 많은 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상속 증여에 있어서의 면제 금액,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고 하는 게 개인당 1인당 1,300만 불이 넘으니까요. 이걸 환율로 따지면 180억 원 정도 될까요? 한국 돈으로? 그러면 엄마, 아빠, 부부 합산을 할 경우에는 이게 360억 원이니까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제 차이가 20배가 훨씬 넘는 거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 하겠죠. 그렇다 보니 한국의 자산가들이 이 국내 자산 모두 처분하고 이 상속 증여세가 낮은 해외로 이민을 떠나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앞서 얘기한 이민 상담업체 대표는요. 이 과도한 세부담 그리고 치열한 입시 경쟁, 사회 정치적 불안 그리고 이런 것들이 투자에 미치는 그런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국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고 또 이주하려는 그런 자산가들이 는다라는 그런 얘기였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어디로 가는 거냐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자산가들 선호하는 지역으로는 미국, 싱가포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이 꼽힌다라고 하는데 이들 국가는 다 공통적으로 이런 이 자산 이전, 이 상속 증여에 대한 세금이 낮거나 없고 또 교육 생활 환경이 우수하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속 증여세가 없고요. 소득세 그리고 법인 소득세도 대한민국보다 낮아서 세부담이 적다라는 게 이 큰 이유이고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아예 상속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아부다비, 뭐 두바이와 같은 높은 생활 수준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점도 각광받는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아랍에미리트 정부 차원에서도요, 해외로부터 오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해준다고 하네요. 그런 것들이 다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럼에도 이 단순히 내가 이주를 해서 그 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 신문이 계속 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비거주자가 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라는 얘기죠. 그 한국의 세법상 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주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모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여야만 과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기본 법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실질적으로는요, 이러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 이민을 계획할 경우에는 국내 자산도 다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국 세법상으로는 증여 대상 자산이 한국에 있으면 증여자 또는 뭐 수증자의 신분과는 또 별개로 한국에서 증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한국을 떠났다라고 했을 때 비거주자라는 의도성, 내가 한국을 정말로 떠났어요, 한국에서는 비거주자예요 라는 어떤 의도성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도, 뭐 예를 들어 국내에 뭐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을 꽤 큰 규모로 보유한 상태에서 이주한다라고 하면 이게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것으로 간주가 돼서 거주자의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니 거주자로 판단이 되고요. 그 경우에 이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요,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요, 막대한 세금 때문에 해외 이주를 계획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면에서요, 이 자산을 다 팔고 완전히 가서 한국을 떠난다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50평생, 60평생, 뭐 70평생 살아온 나라를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산을 다 매각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비거주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체크리스트상의 조건을 기계적으로 충족해서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 전체의 어떤 fact and circumstance, 사실관계가 전체적으로 고려되는 거다 보니, 뭐 예컨대 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 직계 가족들의 국내 거주 여부, 또 국내 자산의 어떤 규모, 그리고 유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재산을 증여할 당시에 이 완전하게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국내 부동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전후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로부터 비롯되는 세무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꼭 주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증여 상속 시점까지 비거주자 요건의 충족 가능 여부를 꼭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신문은 계속해서 이어진 얘기인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거주자 요건,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 요건이 가능하지 않다 또는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한다면 사전 증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시점에서 이 증여자, 수증자 모두 세법상 비거주자고, 증여하는 재산도 역시 해외 소재 자산이라면 결국은 한국에서 증여세 부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사실상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게 어려울 경우에는 이 해외에 거주하는 이 수증자가 되는 자녀들에게 이 사전 증여하는 절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설명이겠죠. 그래서 가족 기업을 통해서 세율을 합법적으로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또 이 경우는 증여를 받는 그 해외 증여, 사전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고 할 경우에는 증여자가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낼 수 있으니까 납부액만큼 증여세 부과 내지 않는 추가의 증여로 우리가 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어지네요. 기사는 초고율의 상속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자산가들이 한국을 이탈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세액 부담이 낮은 지역을 선호하지만 단순히 어떤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민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이건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것들을 맞닥뜨릴 수 있으니 나이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한국 최근 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